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자주 듣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우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미국 10년물은 3월 25일 기준으로 2.44%, 3개월물은 2.45%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간 투자하는 만큼 베네핏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 기간이 짧은 3개월물이 10년물보다 높은 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로 투자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요.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 경기 침체로 이어졌던 과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비앙코 리서치의 자료를 확인해보면 금리 역전 이후 통상 311일이 지나면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협상 진행이 불투명하고 브렉시트 또한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주식 또는 펀드를 매도해야 하는 걸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통화정책과 유동성입니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 주출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시킵니다. 또한 유동성 공급, 즉 대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 이는 민간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를 막게 되는데 실제 1966년과 1998년의 금리 역전 현상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았던 사례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7번의 사례는 모두 경기 침체를 피하진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던 시기에는 미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경기 침체로 이어진 상황은 모두 금리 인하가 없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선언하면 3개월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10년물 금리는 반대로 경기 확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반등하게 됩니다. 결국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금리만 인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경기 과열이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선 금리 인하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수준의 인플레와 환경이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연준의 금리 인하 의지도 있어야겠죠. 최근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장단기 금리 역전을 두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 시그널보단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라고 언급했는데요. 골드만삭스 또한 아래 공포가 과장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 침체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 연준 의장인 파월 또한 작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경기 확장 기간을 최대한 길게 이어가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모두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줄 만한 발언입니다. 실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경기 둔화 우려 때문인지 비둘기파로 크게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정상화를 외치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세계 경제가 예상하지 못한 침체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양으로 정책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상하이 종합지수가 약 30%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소비, 투자, 수출, 증가세 모두 둔화된 모습을 보이며 이 전반적인 중국의 경기는 좋지 못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와 컨퍼런스 보드의 중국 공식 성장률이 부풀려졌다는 연구 결과 발표는 이 중국 경기가 부정적이다라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올해 들어 약 2달간 중국 상하이 지수는 28%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하락한 이 주가의 50% 이상을 회복한 수준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부양정책, 유동성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행의 400억 위안 연구채 발행과 지급준비율 1% 인하,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은 이 부채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A주 MSCI EM 편입 확대와 같은 이 수급 개선 기대감 상승에 대한 부분도 중국 주식시장 급등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이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편승한 모기지론 업체들의 경쟁은 결국 금융위기를 불러왔습니다. 현재 옐런 전 연준 의장의 말처럼 경기 침체가 아닌 금리 인하 시대가 온다면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가 좋아진 게 아닌 유동성을 통한 자산가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나 유동성 증가로 상승하는 시장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하와 주요국의 유동성 공급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투자자 입장에선 경기 침체 우려를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상승도 분명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필요하신 분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 시장과 중단기 시장을 구분지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경우 이 유동성 공급 여파로 단기적인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상승이 이어질지는 경기 지표를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상황에 맞춰 부분적인 환매를 통해 이익 실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국채금리와 시가배당 수익률이 역전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배당주 매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위주, 신기술, 혁신기업 이런 거와 같은 국가에서 밀고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맞물릴 만한 성장주도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유동성 공급이 서로 누가 우세한가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상황입니다. 유동성 랠리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시장은 돈에 의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